4차원 아저씨? 그냥 미친 사람? 이래도 안 죽는다고 휘리릭 읽히는 소설 돈키호테. 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스페인의 위대한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유명한 작품이죠. 돈키호테입니다. 여러분, 돈키호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세상 가장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아님 현실 감각 떨어지는 4차원 아저씨? 아님 그냥 미친 사람? 스페인이 배출한 위대한 작가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의 소설 이 돈키호테는 아마 읽어보진 않았어도 제목은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돈키호테라는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대부분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가요? 그 어떤 캐릭터보다도 이 돈키호테만큼 읽는 사람에 따라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인물도 드물 것 같아요. 그만큼 그가 입체적인 인물이고 또 행적과 언행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의미하겠죠? 만약 돈키호테가 현대에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면 그냥 간단히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겠지만 다행히도 그가 17세기 소설 속 주인공이기 때문에 1605년 책이 발간된 시점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며 사랑받고 있는 거겠죠. 근대문학의 효시 혹은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이 돈키호테는 서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 좀 와닿으시나요? 이 방대한 분량의 돈키호테를 짧게 요약하자면 스페인의 라만차 지방에 사는 중년의 한 신사가 한창 유행하던 기사도 문학에 지나치게 심취한 나머지 스스로를 편력 기사라고 착각하면서 이 무사 수업을 떠나 좌충우돌 돌 모험을 겪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아마도 돈키호테에 대해서 가장 대중적이고도 선명하게 시각화된 모습은 바로 그가 거대한 풍차를 거인으로 착각한 채 창을 들고 말과 함께 무모하게 돌진하는 장면일 텐데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 장면을 책 표지나 포스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는 살아가는 동안 이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달려들다 부딪히고 찢기고 굴러떨어지고 피 흘리기를 반복하는데요. 그런 그를 보면 참 애잔하면서도 이래도 안 죽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입이 떡 벌어지기도 합니다. 생동감 있고 희화적인 내러티브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방대한 분량이 무색할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휘리릭 읽히는 소설 돈키호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돈키호테의 저자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로 스페인의 전설적인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며 시인입니다. 그는 돈키호테의 이 폭발적이고 꾸준한 인기만큼이나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 자신의 조국인 스페인을 대표하는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기도 하죠. 정열의 도시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 그 중심부에 위치한 에스파냐 광장에서 세르반테스의 동상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시청 광장에다가 동상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니 이 세르반테스 작가가 조국 스페인 안에서 명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르반테스의 동상 앞에 두 명의 친구가 함께하고 있는데 과연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돈키호테의 두 주인공, 돈키호테와 산초입니다. 이 둘이 대표적인 인물로 뽑힌 걸 보면 역시 돈키호테가 이 세르반테스의 대표작이자 스페인이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과 함께 이 돈키호테를 읽기에 앞서서 이 소설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16, 17세기 당시 스페인은 화려한 전성시대가 저물어가던 때였습니다. 어느 국가나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죠. 스페인은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신대륙을 개척하고 그 정복을 주도함으로써 신대륙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황금과 불을 거머쥐며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기를 누리고 있었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면서 이 민족의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는 이 황금 시대를 구가하던 스페인. 그러던 중 1588년 스페인의 운명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당시 스페인 제국의 군사적 기반이자 비장의 무기였던 이 무적 함대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스페인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이 스페인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허약해지면서 점차 기세가 꺾이게 되고 내부적으로도 종교 탄압 그리고 지적 탄압이 자행되면서 이 최강국의 이미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조국의 흥망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던 이 세르반테스는 해적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소설 돈키호테를 구상하게 됩니다. 세르반테스의 생애 말기 그리고 스페인의 몰락기를 배경으로 한 돈키호테. 당시 스페인 국민들은 소위 현타를 세게 맞고 망연자실해 있었어요. 그렇게나 위세가 대단하고 강력했던 조국 스페인이 사실상 기초가 부실한 이 사상 누각에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졌던 것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이 주변에서는 네덜란드나 영국과 같은 신흥 근대 국가들이 무섭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스페인은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할 망정 뒷걸음질만 치고 있던 상황이었죠. 당시 유럽 대륙에서는 종교개혁이 추진되고 부패한 종교에 대한 쇄신의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스페인은 종교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이단을 신문하며 탄압하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누르며 이 근대사의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세르반테스가 그려낸 돈키호테라는 인물은 세르반테스 자신을 포함한 당대 스페인 국민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에 다름 아니었던 거죠. 라떼는 말이야, 의미 없이 읊조리며 좋게 말하면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낭만적 복고주의자이자 다르게 보면 현실감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이 광적인 이상주의자 돈키호테. 그런 돈키호테를 보면서 스페인 국민들은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동시에 한편으론 애잔한 향수에 젖으며 만감이 교차하는 경험을 했던 거겠죠. 그렇기에 그들은 그토록 돈키호테에 열광했을 것이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가슴 사무치게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었던 거겠죠. 한편 돈키호테가 스페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인간의 보편적인 성정 또한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각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신만의 꿈과 이상이 있기 마련이죠. 주변의 반대와 만류를 무릅쓰고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애써본 경험 다들 있으실 테니까 말이죠. 주변의 조롱과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이 돈키호테의 모습. 우리는 그런 돈키호테로부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외압과 괴롭힘, 공격에 쓰러지고 피 흘리고 넘어지면서도 보란듯이 털고 일어나 제 갈 길을 가는 이 돈키호테를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인간의 숭고미를 깨닫게 되죠. 돈키호테가 지나치게 오버하거나 과한 만용을 부릴 때는 왜 저러나 싶으면서도
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는 돈키호테를 간절하게 응원하게 되는 점. 아마도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